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 제20차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중공 내부의 내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월 22일 시진핑 동생 시 위안핑이 중공 산시성에서 열린 량땅 삥비엔 90주년 기념 이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붉은 혈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는 시 위안핑이 연설 도중 특별히 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길 것을 언급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염두에 두고 당 20차 전대회의 대승리를 맞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더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몽은 시진핑이 취임 후 내세운 정치 목표입니다. 양당 군변은 1932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종신, 시태옌지엔 등이 깐수성 량땅에서 시작한 무장병란입니다. 당시 중공의 시종신 등은 국민당 장군 양우청의 군대에 들어가 비밀리에 반란을 꾀하다가 원래 주둔했던 부대와 새로 정건되어 온 부대가 수비 임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틈을 타 200여 명의 사병을 중공 공농홍군 합감 유격대 제5분대로 개편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당이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동안 중공은 후방에서 국민당의 병사를 선동하고 흡수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직접적인 일본군과의 전투는 피했습니다. 양당 군변이 한 예입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이 산시성에서 양당 군변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자신의 붉은 혈통을 강조하고 시진핑 가문이 중공 정권 수립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좋은 결말이 있을 리 없어 시종신도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시종신 등은 반당 집단으로 몰려 료양으로 보내졌고 중공 문화대혁명 당시 시종신은 과혹한 비판을 받았으며 1978년까지 베이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시진핑은 현행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산시성 북부 예찬현 량자허 생산대대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러한 사연을 오히려 자신의 붉은 혈통을 과시하는 도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CCTV는 최근 그를 홍보하기 위해 50부작 영화 발자국을 개봉했는데 시진핑의 상가 농촌을 찾았던 기록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 묘사했습니다.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웨이지엔싱의 기고자 왕요우치는 귀사에서 중공 제20차 전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을 향해 무리지어 여론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시진핑도 반격의 카드를 날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투쟁은 중공의 특색입니다. 중공은 100년 동안 그렇게 싸웠습니다. 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공의 내부 투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 내셔널 펄스가 22일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몇 달 전 원숭이 두창 실험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각지의 바이러스에 관한 최첨단 연구를 소개하는 우한 연구소 자체의 국제학술지 바이롤로지카 시니카는 2021년 8월 우한 연구소에서 수행한 기능 연구의 최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9명의 연구자가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전염성 병원체를 창조할 방법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게놈을 표기하고 PCR 테스트를 통해 바이러스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전염성 병원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논문에서 연구원들은 PCR 테스트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게놈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중 선택에 기초한 형질 관련 재조합을 전환하여 원숭이 두창 게놈의 qPCR을 높은 능률로 조립하는 새로운 틀이다 라고 제기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이 논문에서 MPXV라고 불렀는데 병원성이 더 강한 독주입니다. 이 연구는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연구진은 연구실 시설에 적절한 실험실 안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최소 16개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견되었으며 유럽에서도 현재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초기에 발열, 발진,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일부 환자는 몸통과 생식기에 천연두와 유사한 포진이 나타납니다.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수의 환자는 대부분 몇 주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는 위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유전자 분석 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균주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치사율은 1%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바이러스가 유사 이래 유행지역 밖에서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전염병의 출현은 자연 발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자 위안홍빙은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중공 제20차 전대회 이전에는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그의 종신집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대만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의 싱크탱크가 그에게 확정한 대만 해협 전쟁의 시점은 2024년 1월 대만 총선 이후부터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직전입니다. 위안홍빙은 중공이 이 시점을 선택한 요인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대만 국민은 이미 중공의 폭증에 대해 전례 없는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 중공은 홍콩을 파괴한 데 이어 상하이까지 봉쇄하면서 중공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둘째, 2024년 대만 총선에서 중공의 독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가진 지도자가 불가피하게 선출될 것이 예견된다. 셋째,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공은 미국의 국가적 의지가 약한 바이든의 손에 남아있을 때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은 현재 국내외에서 공경에 처해 있지만 시진핑의 성격상 위기를 맞을수록 더 왜골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홍빙은 대만 해협 전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입니다. 대만 해협 전쟁의 시점은 2024년쯤으로 내다봤으며 시진핑은 대만 해협 전쟁을 일으켜 궁지에 몰린 중공의 탈출구를 모색하려 하고 전쟁이 본격화되면 중공 체제 내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대량 내부 분열과 중공의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대만 해협 전쟁은 인류와 공산주의의 마지막 전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